버트를 이용한 코어 NLI 분류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이건 앞에서 다중 클래스 분류 영상 보셨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NLI 데이터라는 거를 다룰 건데, NLI 데이터는 두 개의 문장을 주고 두 개의 문장 간의 관계를 추론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문장이 주어졌을 때 이것이 함의 관계인가, 모순 관계인가, 중립 관계인가를 이제 맞추는 게 이 NLI 문제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 두 개의 문장이 저는 그것을 이해하려고 거기 있었어요랑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이게 두 개가 등장하면은 이 두 개는 거의 뭐 모순되는 것도 없고 거의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함의라고 합니다. 모순되지도 않고 뭔가 다를 여지도 없고 뭔가 이제 얽혀 있다라고 해서 함의라고 하고요. 모순은 이제 두 개의 문장이 이제 반대되는 경우, 저는 그냥 알아내려고 거기 있었습니다랑 나는 처음부터 그것을 잘 이해했습니다는 얘는 다 이해했는데 얘는 잘 이해했는데 얘는 완전히 이해한 상태고 얘는 이해하려고 노력 중인 상태죠. 그럼 이 두 개의 문장은 모순 관계라고 하고요. 중립은 뭐냐면은 중립은 모순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같은 뜻이라고 보기에도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알아내려고 거기 있었습니다랑 나는 돈이 어디로 갔는지 이해하려고 했습니다라는 두 개의 문장이 주어졌을 때 이게 돈에 관한 이해인지는 아무런 힌트가 없죠. 이런 걸 중립이라 해요. 이런 걸 중립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문장이 주어졌을 때 세 개 중 하나의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이제 불러와 볼 건데 사실상 다중 클래스 분류 문제랑 거의 다른 거는 없어요. 거의 다른 건 없고요. 어느 부분이 다르냐면 전처리할 때 다른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거 한번 볼게요. 일단은 저희는 이제 쿨루에서 만든 NLI 데이터를 불러올 거고요. 그래서 쿨루 NLI 하시면은 쿨루에서 만든 NLI 데이터가 로드가 되고요. 저희가 앞서서 다중 클래스 분류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하면은 이거 데이터를 나눌 수가 있거든요. 데이터를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학습 데이터를 9대1로 나누고 그 중에서 이제 10%에 해당하는 걸 검증 데이터로 놓고 테스트 데이터는 이제 클루 NLI에서 테스트 데이터를 또 따로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스플릿 트레인 하면은 클루 NLI에서 트레인 데이터에 해당하는 걸 불러오고 클루 NLI에서 스플릿 밸리데이션 하면 클루 NLI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테스트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학습 데이터, 검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3개가 이게 준비가 될 거고 셋 다 데이터셋 타입이죠. 전처리 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전처리 후를 보시면은 우리가 기존의 다중 클래스 분류 문제가 뭐가 달라지냐면은 얘는 두 개의 문장이 들어가잖아요. 두 개의 문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앞에서 다중 클래스 분류 문제 풀 때, 즉 금융 뉴스 긍정 부정 문제 풀 때는 CLS 문장 SEP 구조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됩니다. 두 개의 문장을 버트에 동시에 넣는다. CLS 문장 SEP 문장 SEP를 이렇게 들어가요. CLS 문장 SEP 문장 SEP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NLI 문제를 푸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NLI 문제 외에도 두 개의 문장, 두 개의 문서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예시가 우리의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걸로 이제 검색기도 구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문서랑 질문을 놓고 이 문서랑 질문이 연관관계냐 아니냐로 파악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즘에 레그가 핫하잖아요. 레그가 핫한데 레그 할 때 원래 질문이랑 문서 간의 연관관계를 구하는 걸 지금은 임베딩을 이용해서 임베딩 검색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NLI 문제를 잘만 운용하면은 이것도 검색기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문서랑 사용자의 질문을 매칭해서 이게 연관관계 아니야를 질문이랑 문서의 쌍을 문서 개수만큼 예를 들어 문서가 10개고 질문이 하나라고 하면은 질문과 문서의 쌍 10개를 전부 다 버트에 인퍼런스 해보면 연관관계가 있는 거랑 없는 거를 다 뽑아보는 거죠. 그래서 없는 거 버리고 있는 것만 뽑았을 때 그 있는 거는 또 스코어로 기준으로 특정 스코어 기준으로 스레시홀드 값을 넣으면은 이게 일종의 검색기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실제로 있어요. 버트에 크로스 인코드 방식입니다. 크로스 인코드 방식이에요. 크로스 인코드 방식의 검색기고 이거 실제로 씁니다. 실제로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그 할 때 이 버트의 크로스 인코드 방식을 써볼 수도 있겠죠. 직접 튜닝하시면. 어쨌든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문서와 질문의 쌍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레이블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시면은 얽힘 중립 모순 레이블이 이렇게 012로 되어져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얘는 중립이네요. 우리는 마당에서 물놀이도 할 수 있었다. 마당이 넓고 좋았다.
서로 모순되지는 않죠. 중립이고. 그리고 영화 보는 내내 전기와 상황이 지루해서 몰입도 안 됐습니다. 전기와 상황이 지루해서 영화 보는 내내 몰입이 안 됐습니다. 거의 같은 내용이죠. 이러면은 얽힘이에요, 얽힘. 모순은 뭘까요? 모순. 지금 보시면은 이 두 번째 게 모순이네요. 미국의 상원법사위원회는 코미 전 국장에게 러시아 대선 개입 관련 메모를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백악관도 관련 녹취 기록을 요구하였다. 미국의 상원법사위원회는 백악관의 녹취 기록 요구는 하지 않았다. 모순이죠. 이런 게 모순입니다. 그래서 012 이렇게 레이블을 했고 이 아래 코드 있잖아요. 이 아래 코드는 사실 여러분들이 다중 클래스 분류 문제를 영상을 보셨다면 설명할 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토크나이저 불러오고 토크나이저로 토크나를 할 수 있는데 데이터 투 텐서로 토크나 정수 인코딩 어텐션 마스크 만들고 그리고 학습 데이터 검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는데 뭐 이건 SAP가 두 번 나오죠. CLS 문장 SAP 문장 SAP 이렇게 되어 있고 뭐 복원하면은 CLS SAP SAP 이렇게 패드 이렇게 되어 있고 어텐션 마스크는 뭐 정수만큼의 1일 거고 나머지 다 0이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데이터고 최대 길이는 128로 제가 했고요. 그리고 레이블은 2번이네요. 2번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정수 코딩 결과를 보면은 맨 앞은 정수 2가 있고 중간에 정수 3이 두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탐 뒤에는 0이 이어지죠. 2는 CLS, 3은 SAP, 0은 패드를 의미하므로 현재 정수 인코딩 결과는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CLS 문장 1, SAP 문장 2, SAP 패드. 맨 처음에 CLS가 등장하고 문장 1이 끝날 때 SAP가 등장하며 문장 2가 끝날 때 SAP가 재등장한 후에 패딩 토큰이 문장의 최대 길이까지 이어지는 구성입니다. 별 어려운 내용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셋, 데이터 로더 똑같고요. 이 코드 똑같습니다. 다중 클래스 분류 문제 때랑 코드 똑같아요. 이것도 GPU 확인 코드 똑같고 이것도 코드 똑같아요. 버트폴 시퀀스 클래시피케이션 점프럼 프리텐드하고 레이블 3개 주는 거 똑같습니다. 마침 카테고리 3개도 똑같네요. 다중 금융 뉴스 긍정 부정 문제랑 레이블 3개인 것까지 똑같고 옵티마이저, 에포크, 뭐 매트릭 함수, 학습 함수 뭐 다 똑같아요. 이건 다 똑같습니다. 코드 이거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 그냥 넘어갈게요. 코드 다 똑같기 때문에 베스트 모델을 이제 로드를 할 건데 베스트 모델이 뭐였는지 한번 볼까요? 보면은 얘도 F9-2가 베스트 모델이었네요. F9-1이 로스가 0.47이었는데 F9-2에서 0.44로 줄었고 저장했고 F9-3 가니까 로스가 0.54로 재증가하면서 검증 데이터에 대한 오차가 가장 적은 모델은 F9-2 모델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F9-2 모델이 저장이 됐을 거고 이걸 이제 불러와서 모델로 로드한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평가를 뽑아보니 정확도가 대략 0.79가 나오네요. 0.79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RNN이나 LSTM 같은 옛날 버트 이전의 모델로 돌려보시면 절대 이 스코어가 안 나옵니다. 이게 버트라서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파이프라인을 이제 뽑아보는데 파이프라인에서 이 정도만 유념해 주시면 되는데 요거는 똑같아요. 우리가 다중 클래스 분류 영상이랑 똑같은데 우리 두 개의 문장을 이 파이프라인에 넣을 때는 이 형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인풋추라고 해서 텍스트의 키값에다가 첫 번째 문장, 텍스트 페어의 두 번째 문장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텍스트 키값에 텍스트라는 키에다가 첫 번째 문장, 텍스트 페어에라는 키에다가 두 번째 문장을 여기 밸류로 넣어주시면은 이게 알아서 CLS 문장 1, SAP 문장 2, SAP 이런 식으로 알아서 들어가요. 알아서 들어가니까 이렇게 텍스트 키값 첫 번째 문장이 밸류, 텍스트 페어 키값 두 번째 문장이 밸류 이 형식의 파이썬 딕셔너리 구조로만 넣어주시는 것 외에는 다중 클래스 분류 영상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모든 레이블에 대해서 스코어가 나오지만 리터널 스코어 true 빼고 다시 파이프라인을 선언한 다음에 불러보면은 그냥 스코어가 가장 높은 레이블이 나오겠죠. 한글로 된 레이블 예측을 얻기 위해서 레이블 딕트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봤더니 흡연자분들은 발코니가 있는 방이면 발코니에서 흡연이 가능합니다. 어떤 방에서도 흡연은 금지됩니다. 무슨이죠? 저는 그냥 알아내려고 거기 있었어요. 나는 돈이 어디로 갔는지 이해하려고 했어요. 중립이죠. 이거 사실 제가 맨 처음에 이 영상 시작할 때 들었던 예시죠. 이것도. 저는 그것을 이해하려고 거기 있었어요.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거 얽힘이죠. 이것도 영상 처음 시작할 때 들어들었던 예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코드를 한번 봤는데 사실 코드가 다중 클래스 분류 영상이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초반에 전처리하는 부분만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보습해 보시고 이게 크로스 인코더라고 하는 검색기로서 레그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한번 참고하셔서 찾아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레그 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고생하셨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